안녕하십니까. 정치토크 18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도둑한테 도둑을 잡으라고 하니까 도둑이 도둑을 잡겠습니까? 잡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자, 오늘 주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과도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기현 판사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죠? 한마디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지고 깨알 같은 허점을 찾아낸 거죠. 과연 지기현 판사가 개인적으로 찾아낸 걸까요? 찾을 수밖에 없게끔 어떤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걸까요? 과연 혼자만의 결단일까요? 자, 판결이 뭐 저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절대 아닙니다. 구속의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의 책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무참 변명 따위에 불과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에게 나라를 그들 내리는 정신 나간 세력들한테 무슨 잡힐 책이 있습니까? 법은 원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서류 관계보다는 실질 관계를 더 무게 있게 따집니다. 설사 어떤 절차에 논란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다소 절차상 논란점은 있지만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하고 석방되면은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고 국민적 여망에 따라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크므로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하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윤석열이가 키막히게 헌재 선고전에 이렇게 불려난 거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헌재 기각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이다. 커맨드 센터가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질을 했다. 어떤 갖고 직연 개인적인 선택,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그죠? 그런 선택들이 총합이 그냥 윤석열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의 브레인이 기획한 석방 기획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벌써 어제 오늘 놓치는데 어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탄핵을 해야 돼요. 누구를? 지기현이를. 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영장 실질심사 받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구속기간입니다. 구속시간이 아니고 구속기간이에요. 그래서 법률 위반이에요. 지기현이는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법률 위반이야. 탄핵하면 됩니다. 역풍 걱정 제발 좀 접어두세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 다 써야 됩니다. 저쪽은 불법도 저지르는데 뭘 못해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한 대통령 되기 영순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통령 되기 힘들어졌어요. 그 얘기를 그저 우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전하는 바이고 아무도 얘기를 지금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냥 영향력 있는 어떤 유튜브 매체들도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는 3개월 있다 나기 때문에 그래 접어두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이렇게 석방이 되고 위급한 일이 있지만 이것과 같이 그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선과도에 심각한 지금 위기 상이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윤석열 어떤 풀어주는 어떤 석방 기획 사건 하고 이렇게 물려 있는 그냥 공작이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저들의 내란 세력들의 말 그대로 반국가 세력들의 계획은 뭐냐면은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연기를 하고 그죠? 이 기각을
도모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어떤 사람도 확실한 결정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판사를 비롯해서 그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해서 어떤 분위기와 어떤 힘의 쏠림과 어떤 이미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이요, 박근혜 탄핵 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그때는 그냥 여야 모든 그냥 어떤 정치 권력이 어떤 법 질서가 다 그냥 박근혜 탄핵을 그냥 일심동체로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보다 윤석열의 제가 훨씬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 질서와 공권력과 그죠, 여당과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 탄핵이 국회에 의결되고 초반에는 와 이거 뭐 끝났구나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다? 저쪽 지금 기가 살았다니까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풀려났잖아. 이거는 강력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누구한테? 헌재 재판관들한테. 당연히 이제까지는요, 헌재 재판관들은요, 기각하는 어떤 그 법문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8대0으로 이렇게 당연히 그 인용으로 가던 분위기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지금 여러 지금 정보들이 들리고 있어요.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응? 억지 논리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소수의 병력을 보내서 그죠? 혼란한 상황을 계도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국헌문란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죠? 군인들이 이렇게 그죠? 어떤 폭력적인 사태를 우려해서 이렇게 나갔을 뿐이고, 국헌하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기관들이에요. 법원, 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국헌을 선관위 가가지고 실제적인 국헌문란 사실관계가 없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죠? 기각을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어대삼으로 새로만 저쪽에 돌아서 버리면은 윤석열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일단은 현재 선고를 벌써 지금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5월 7일, 5월 14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일단 저는 5월 21일 날 잡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라는 거죠. 선거를 최대한 연기하고 5월 한 21일 정도로 다음 금요일이죠, 그죠? 5월 20일이나 21일 정도로 연구를 하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어떤 기각 작업을 한다는 거죠. 현재 재판관들 개인 비리를 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헌재 재판관의 어떤 가족 문제를 이렇게 캘 수도 있고 베리벨 그냥 추잡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작과 해유와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죠? 만약 인용할 거라면 헌재 재판관들 빨리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 아직까지 그 선고한다는 아직 발표도 없어요. 이번 주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각 작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모태삼 지금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 망원액 재판관 임명 못한 게 두고두고 이렇게 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무기가 2명만 임명을 하고 망원액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기획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 정행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 마음은 지금 이미 좀 저쪽 공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어떤 재판관으로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인용을 하려고 했다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알박기 비슷하게 이렇게 정행식 같은 인간이 인용은 하는데 선고를 최대한 연기하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헌재 선고 연기와 기각을, 공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각이 되면, 참 끔찍한 일이지만은, 기각이 되면은, 윤 씨가 그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각이 되면은 깜빵에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림도 웃어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무리한 법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풀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각이 됐다. 이러면은 윤씨는 어떻게 놀까요?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그죠? 행법이 작동을 해가지고 윤석열은 사형이에요, 사형. 무기징역 아닙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자기가 사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또 뭘 한다? 또 계엄을 한다는 거예요. 기각이 되면은 이 인간은 또 뭘 한다? 또 계엄을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변에 나이브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무슨 또 계엄을 해? 이제 말 들을 군인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수많은 모든 군인들이, 모든 그 병력 동원이 가능한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들이 다 이렇게 이성대로, 상식대로 움직일 거라는 어떤 전제의 오류에 기반한 소리입니다. 얼마든지 또라이 군인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뭐 우리나라 군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아니, 욕망이 있는, 추세력 있는 군인들은 이렇게 성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들 인생의 그냥 목표잖아요. 그 별에 대한 그 욕망, 연대장들,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별 하나짜리는 2개 달고 싶고, 2개짜리는 3개 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군인들의 욕망과 지금 이게 윤석열 측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하고 결합되면 얼마든지 군 동원해가지고 또 계엄 또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냥 선고 연기 공작 기각으로 가면은 또 계엄이다. 그러면은 막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기본권이 상실된 독재 국가가 되는 거고, 영장 없이 잡혀가고 기본적인 시위도 못하고, 응? 외교는 폭망하고 경제는 폭망하고 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독재 윤석열의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냥 검찰이 지배하는 그냥 완전히 그냥 독재 국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계엄을 내서 국회도 지만대로 막 주무리고 막 저번 선거 부정선거라고 막 검찰 동원해서 발표해버리고 그렇게 완전 그냥 해버리면 그 권력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전두환처럼 되는 거라, 이승만처럼 되는 거라. 권력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그냥 윤석열이가 한 3번 해먹고 그 다음 누가 해먹는다? 김 여사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특한 여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문정왕보다 더 악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헌재 공작이 도저히 안 믿기는 거예요. 일단은 뭐 선거 연기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5월 21일로 연기 정도는 했는데 도저히 그냥 이종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죠? 그냥 헌재는 저쪽에서 충분히 이런 정도는 저는 알아낼 거라 봅니다. 그냥 인용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뭐 재판관들 뭐 아무리 막 개인 비리를 캐고 뭐 협박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뭐 별의별 뭐 당근책을 제시하고 말이야 뭐 대법원장 자리 줄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국회의원 자리 뭐 별의별 뭐 감사원장 자리 막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선거 전에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요. 선거 전에 또 계엄을 한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 그 설마 계엄이 되겠어요? 아니 12월 3일 날 윤석열이 계엄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풀려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또 계엄한다는 거예요. 또 계엄합니다. 이 자들은요, 정 동원할 군인이 없으면 군인 그냥 그 대규모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이렇게 국회 들어가고 전기 다운시키고 국회의원들 그냥 다 잡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정의로운 군인이 있어가지고
진압을 하러 진압군을 보내고 할 만한 군인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박정희 쿠데타 할 때 그때 이한림 장군 진압으로 갔습니까? 응? 서울의 봄 때 장태환 사령관 막 입으로 이 막 반란군 새끼들 뭐 진압만 해놓고 진압했습니까? 응? 그때 대포로 쏘았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냥 하는 척 액션을 했죠. 그죠? 경험하면은 하다못해 군인 아닌 자들을 군인으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뭐 테러 분자나 조폭 같은 놈들을 무슨 짓이든 이놈들은 다 할 수 있는 놈들이에요.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거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법 질서대로 가면은 뭐 당연히 뭐 탄핵이 되고 뭐 이재명 대표 출마하고 대통령 되겠지.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지금요 완전 비상입니다, 비상요. 자, 또 계엄을 할 거라고 설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놈들은요 12번 계엄하고도 남을 미친 자들입니다, 미친 자들.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또 헌재 재판관들 테러도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자 어쨌든 1, 2번이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뭐 안 됐어요. 1번, 2번 공작이 뭐 기각 후 계엄 공작 그죠? 또 이렇게 인용돼 버리니까 또 계엄하는 거 이게 어쨌든 안 됐어. 어쨌든 안 되고 그냥 윤석열이가 탄핵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세 번째 요거죠. 이재명 대표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을 그죠? 우리 이재명 대표를 잡는 거예요. 대표를 사냥을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저번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포인트까지 또 얹어가지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두를 하나 던질게요. 3월 14일에 탄핵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5월 20일 날 합니다. 5월 20일 날 화요일. 5월 20일 날 물론 뭐 그 전주 수요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5월 20일로 잡을게요. 수요일 잡으려고 그 전주 또 할 수도 있는데 5월 14일 할 수도 있겠지. 일단 5월 20일 하는 걸로 볼게요. 그죠? 5월 20일 날 선거를 하는데 5월 20일 날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00만 원 이상 나버리면 어떡할까요? 자, 이 전제는 고심에서 1년 유죄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월 26일 날 고심에서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떨어지고 자, 지방법원은 이렇게 징역 1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에. 자, 5월 20일 날 대선 날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나버린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버린다. 자, 행량은 뭐죠? 후보 자격 박탈,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자, 그것도 5월 20일도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선고 날 때 나는 경우하고 오후에 나는 경우하고 6시 이후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개표 위에 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깨알같이 따져봐야 되고 이 자들은 미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커맨드 센터가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설마 하다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박이라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리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로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은 없다는 굳은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일정 부분 또 비판할 부분에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는지 이대로 가면은 대통령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를 하고 경계를 하고 대법관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민의를 모아가지고 강한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바람직한 거는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 나와버리면 되는데
응?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누구보다도 분위기를 타는 대법관들이 윤석열이가 풀려나온 이 마당에, 응? 과연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고, 고법에서 대법에서 그런 선고가 날까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가 되는 거는 윤석열이가 깜빵에 있으면서 양성태하고 뭐 임종헌이를 떠올렸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윤석열이가 기각이 되면 계엄한다. 도저히 뭐 인용을 피할 수 없다면은, 그죠? 현재 선고 전에 또 계엄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뭐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이재명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지금 뭐 어떤 정치 세력 언론인들도 이 부분을 논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렇게 3월 20일 날, 그죠? 탄핵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윤 씨를 뭐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죠? 이런 선고 났다 하면은 대선은 언제 한다? 5월 20일 날 화요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5월 14일 수요일 할 수도 있습니다. 60일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후보 등록은 양일가 아니에요. 4월 26일, 4월 27일입니다. 투표지 인쇄는 언제 한다? 인쇄 열흘 전에 한단 말이에요. 아마 5월 10일 할 때요. 5월 10일 인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그거 선고는 언제 한다? 3월 26일이죠. 그죠? 1심은 언제 났어요? 1심은 24년 11월 15일 날 났어요. 한 3개월 만에 나버리는데, 그 전에 1년을 끌어오는 사건을 2심은 지금 빨리 딱 내는데, 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2심이 나고 그냥 뭐 한 3개월 있다가 뭐 6월 말 뭐 벚꽃을 좀 부리면은 뭐 7월 8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안심을 하고 있더라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요, 법관, 그죠? 검찰, 경찰 믿을 수 없어요. 자, 이런 경우야. 그냥 막연히 3개월만 믿고 있는데 3개월 아니에요. 물론 3개월 넘긴 경우도 있지만은, 자, 이때까지 선거사범은 현재 팔려도 있죠. 어떤 재판의 절차, 그죠? 그런 걸 다 챙겨주는 것보다는 인권 차원에서 조속한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현재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평균 며칠이다? 73일이에요. 이것도 지금, 그죠? 이것도 지금, 그죠? 언론에서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3개월 만에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평균 73일 만에 났다니까요. 그리고 2020년 장경태. 장경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불과 4일 만에 났습니다. 장경태 위원은요, 2020년, 그죠? 3월 24일 날 그 심판결이 났는데, 그죠? 3월, 언제 나와버렸다? 23일 고심판결이 났는데, 3월 27일 날 대부분 선고가 나와버렸어. 4일 만에 났다니까요? 이런 일이 이재명 대표한테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 있습니까? 대선은 5월 20일인데, 요 안에 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거의 2달이 다 돼갑니다. 이 부분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요. 저쪽은요, 내란도 하는 놈들인데, 미친 자들인데 이걸 왜 못해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하고 14명입니다. 그 중에 중도 보수가 8명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풀려나는까지 봤습니다. 8명이 인용하면은
고등법원 판결 기간은 원래 99% 그대로 가죠. 그리고 대부분은요, 사실심이 아니에요. 내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로부터 해발을 받았다. 어떤 인식과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는 건데 처벌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기억과 인식을 뭐 이거 뭐 몰랐는 게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뭐만 따진다? 법률만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공직선거법 적용이 됐는지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대로 가요. 고심에 나면은 대부분 무조건 그대로 가는데 시기만 문제인데 시기만 좀 땡겨버리니까 이 안에 꼬린 시기 부리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대선 후보로 달리다가 1위 후보로 달리다가 낙마해 버린다니까요. 이 심각한 문제를 전혀 지금 뭐 내가 뭐 몇 달이 건너가 민주당 연결되는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뭐 민주당이 뭐 이것까지 뭐 고려한다 뭐 이런 말은 하고 뭐 대항 뭐 대체 후보로 뭐 우원식 뭐 이런 소리도 뭐 하던데 확실히 확인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거는 생각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만약에 30만 유튜버라면 이게 퍼지겠지. 근데 뭐 아쉽지만은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독자 한 2,000명 뭐 구독자 얼마 되지? 2,000명 될란가? 그죠? 뭐 물론 뭐 시청은 뭐 한 2,000, 3,000도 하는데 정치 이야기는 올리니까 또 그것도 안 보더라고. 어쨌든 이걸 지금 우리가 공론화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심 선고위에 평균적으로 선거 사부는 73일 만에 선고가 났다는 거, 그저 초스피드로 4일 만에 난 적도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 거의 2달에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안에 대부분 선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작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심우정의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검사장 회의를 하고 시간은 오버되었고 기일은 오버 안 돼서 기소를 해가지고 논란거리를 주고 지견이는 또 그걸 어떻게 깨알까지 차이나고 또 이렇게 구속 취소를 하고 또 심우정의는 그죠 즉시 항고를 안 해버리고 윤석열은 풀리났고 고심은 이때 떨어지고 현재 선고는 지금 생각보다 연기가 되고 있고 대법관들 구속은 8명이고 이 안에 선고 고려시켜 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끝난다. 윤석열은 탄핵하더라도 저런 또 정권을 가져가는 거고 윤석열을 사면을 주겠죠. 지금 3번 전제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3번 전제해서 그죠? 1, 2번은 그냥 윤석열이가 또 계엄을 하는 거고 3번 전제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그냥 끔찍해지는 거예요. 뭐 한동훈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이가 또 살아나고 그자가 또 다음에 또 출마하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이렇게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우리가 잡아야 윤석열이를 갖다가 사형을 시켜갖고 뭐 사형을 집행을 하든 뭐 깜빵에서 안 내든 그죠?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절대 사면 못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저쪽이 장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제가 아까는 뭐 이 안에 그냥 대부분 선고를 내버린다. 그죠?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대부분 이 대법관들이 그죠? 이놈들이 진짜 양승태 옛날에 뭐 대법관 신영철이 그죠? 이 대부분이 이 안에 넣어버리면은 이 나라가 그냥 절단이 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 아까 제가 후보 등록이 이때라 했죠. 요 사이에 뭐 다른 색깔로 해볼까? 그죠? 이 사이에 넣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사이에 후보 등록 이후에 아니 뭐 후보 등록 전에야 뭐 내면 우리가 후보로 바꾸면 돼요. 저쪽이 워낙 이렇게 실적을 했기 때문에 내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쪽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뭐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나오더라도 득표로 좀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요 안에 대부분 선거를 때려 넣어버린다. 지금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커맨드 센터가 한 명이 지금 조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 후보 등록 끝났는데 그럼 이재명 낙마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고 이럴 때는 추가 등록을 그 정당의 추가 등록을 받아줍니다. 추가 등록을
추가 등록을 받아주는데 이게 5월 10일까지 받아요. 5월 10일까지는. 이걸 어떻게? 5월 20일이잖아. 그럼 5월 10일까지는 추가 등록을 받아줘요. 이 이후에 남에는 막 급박하고 선거운동 못하고 막 뭐까지 되겠지만 이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뭐 그냥 아무 그냥 편견 없이 부르는 겁니다. 김민석이다, 뭐 정청래다, 뭐 우원식이다. 이 안에 등록을 쉬우면 이제 선거운동 열흘밖에 못하겠지만은 뭐 가능은 해요. 그래도 정경 교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1번 요 사이에 넣어버려. 요 사이에 이거 보이죠, 그죠? 5월 10일까지는 추가 등록이 가능해요. 특별히 열어주는 거지. 예, 갑자기 어떤 정당의 후보가 이렇게 어떤 사망하거나 그죠? 지금 이렇게 막 후보 자격 박탈됐다나 넣어주는데 이 사이는 어떻게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5월 10일 이후에 선고를 내버리면은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이 돼버리고 또 투표지 인쇄가 된단 말이에요. 5월 10일 날 인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이라고 일본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아무리 찍어도 그럼 무효표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된다? 예를 들어 한씨다. 그럼 2번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런 진짜 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넣어버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순리대로 헌재는 인용하고 윤석열은 대통령 물러나고 그냥 뭐 대부분 선거는 뭐 한 6월 7월이나 뭐 나가주고 뭐 정권이 뭐 바뀌고 나면 설마 대부분이 뭐 그걸 뭐 100만 이상 선거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보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제발 민주당아 좀 들어라 내 말 좀.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게 위법도 아니고 얼마든지 그냥 시기만 좀 땡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더 심각한데 이 윤석열을 풀이나고 지금 하나 문제가 지금 더 생겼다니까. 응? 그러면은 방법은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좀 대부분 선거를 딜레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또 많이 믿고 있던데 상고 이유서를 지연 제출할 수가 있어요. 3월 26일 날 이 고심이 떨어졌을 때. 근데 이게 얼마 연장이 안 됩니다. 이게 4월 2일까지밖에 연장이 안 돼요, 이거. 그죠? 우리가 제작을 부르도 얼마 연장이 안 돼요. 또 변호인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그럼 새로 들어온 변호인이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시간을 더 줄 수 있는데 자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 확정의 시급성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헌재 판례가 있어요. 그게 뭐다? 2016 헌마 그죠? 352 이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사를 갈아치우고 헬란한 법기술을 부려도 헌재 대부분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야. 예. 이런 헌재 판례까지 있으니까 변호인 교체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추가 증거. 세 번째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그래서 상고 이유서를 질질 건다. 해고이 4월 1일까지밖에 가능 안 하다. 두 번째는 뭐니까? 러이어. 변호사를 막 갈아치운다. 몇 명, 그죠? 이거 안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 추가 증거. 그런데 인식과 기억을 처벌하는데 김문기 난 몰랐다. 나는 국토부에 해법받아 인식했다. 기억과 인식을 처벌하는데 무슨 추가 증거를 어떻게 아니 이재명 마음속에 있는 걸 엑스레이 찍어 추가 증거 제출할 거예요. 추가 증거 낼 게 없다니까요. 또 추가 중임 아니 마음속에 기억과 인식을 처벌하는 이런 사과 같은 놈들한테 무슨 정인이 있습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는 독심술이다. 그런 사람을 정인 들여댈까요? 안 돼. 이거 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확인하게 몇 가지 기술 부리면은 한 8월까지 연기된다. 아이고 진짜 내가 돌아버리겠다. 안 됩니다. 안 돼. 아니 기억과 인식에 대한 부분을 무슨 추가 증거를 들여대고 추가 정인을 들이댄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나마 제일 낫긴 한데 이것도 안 돼.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 소원이에요. 헌법 소원을.
그리고 이제 이 그 법조항에 위헌 법률 심판을 내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 안에 꼬린 5월 10일하고 5월 20일 사이에 꼬린시키겠죠. 꼬린시킨다면 뭐 대항마 후보가 출마하게끔 꼬린시키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기획인데 이 안에 집어넣으려는 이 대부분 이놈들이 이 안에 집어넣으려는 놈들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응?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안 된다니까요. 요게 작업, 요게 현재 다 작업 다 들어가다는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아무리 저걸 올려도 헌재가 저걸 심리를 해도 법률적으로 대부분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고해버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뭐 윤석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사나 재판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이 주장하는 거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 더 이상 없어. 수가 없어. 그죠? 뭐 제가 생각 못 해낸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이 매력적인 카드를 안 쓰고 오로지 원칙대로 절차대로 법리대로만 할까요? 응? 이거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닐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요 특단의 대책을 씌우지 않으면은요 1987년 13대 대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응? 김영삼, 김대중 합쳐갖고 둘이서 55%를 넣고 노태우 36%한테 져버렸어요. 그 노태우한테 대통령 자리를 헌납했잖아.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죠? 내라는 한마당에 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통령이 된 자는 윤석열을 또 사면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다? 어떤 정치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 흔들기 위한 뭐 수박이다 이런 소리 하면은요 제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러면은 어떤 법률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대책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 뭡니까? 용단을 내려야 돼요. 자, 5월 10일에서 그죠? 대선일 그죠? 5월 20일 사이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대법 선고를 집어넣어 버린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벌금 100만 원 때려버린다. 뭐 1심 들어가면은 뭐 지정 1년이죠. 그죠? 이재명은 그냥 후보 박탈이야. 그죠? 아, 그리고 또 그걸 이야기 안 했네. 5월 20일 날, 그 6시 이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투표가 끝난 시간 이후에, 그죠? 보궐선거는 이렇게 5월 20일 날 자정에 당선인 공고를 하고 바로 침이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죠? 6시간 간격이죠. 요 6시간 동안에 이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안에 대부분 선거가 나버리면은 이재명 후보가 1위 후보잖아. 그럼 재선거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 국가적인 혼란과 이게 어떤 비용이 발생합니까? 빨리 지금 안정된 지금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재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안 집어넣는다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5월 20일 이렇게 오후에 선고를 내렸다. 오후에 선고를 투표 시간 얼마 안 남고 선고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또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했다 하면 또 재선거라.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은 오전에 내는 게 가장 악질적이에요. 오전에 5월 20일 오전에 막 속보 때리고 막 이재명 후보 대부분 선고 후보 자격 박탈 호해 속보 때리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오전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거 우리 다 대비해야 됩니다. 응? 자, 민주당 의원들 이거 잘 들으세요. 그죠? 오전에 넣어버리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엄청 많아져요.
우리가 공론화 시켜가고 이걸 지금 다 이렇게 우리 그죠? 유권자들한테 교육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갑자기 그냥 오전에 대부분 선고가 나버리면은 진영 1년 나버리면은 후보 박탈이래. 찍어보여 안 된대. 투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된다?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한시 뭐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한시 기분 나쁘고 내 꿈에 이렇게 한시 이 자식 결선 투표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내가 도구들을 먹고 나도 억수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저 인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한시 뭐 밀라고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한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가장 최악의 수다. 4월 27일인데 요 안에 넣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넣기보다는 요 50에서 5월 20일 사이에 넣을 건데 최고 악질은 뭐다? 선거 당일 오전에 선거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실망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해버리고 우부지로 한시가 그죠? 한시 있잖아요. 그죠? 이 자식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은 뭐 한다 또? 윤석열을 사면해 줄 인간이에요. 참. 이 검찰 독재는 이어진다는 거죠. 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끔찍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나버리는 거. 또 심지어는 뭐다? 5월 20일 오전에 유죄 선고가 나버리는 거. 그러면 완전히 그냥 국민들의 민의와 상관없이 재선거도 못 해보고 그냥 한시가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나 거야? 용단밖에 없어. 용단이죠. 그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들은 개헌까지 하고 내란까지 하고 그죠? 뭐 테러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전쟁까지 하려고 한 놈들이에요.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중도 보수 대법관들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면회 방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이재명 대표가 용단을 내려갖고 이번에 출마를 안 하고 그렇게 차기의 대통령 나올 법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이번에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차기로 되는 거지. 쉽게 말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다른 후보가 대통령을 하고 그죠? 윤석열 따위는 사형을 집행시켜버리고 검찰청은 해체해버리고 기소청도 안 돼. 기소처럼 안 만들어버려. 검사가 이런도 못 쓰게 해버려야 돼. 막 기소관 이렇게 해버려. 그냥 일개 공무원 그냥. 그리고 반드시 사법시험 출신들을 그 기소 공무원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금방 이 새끼들 말이야. 사법시험 그게 뭐라고 말이야. 용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참 이거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뭐 이 부분만 들은 사람들은 저 새끼 저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우리 뭐 이 대표님 흔들에 막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은 동반 출마를 하는 거예요. 동반 출마를. 내가 뭐 민주당의 어떤 차기 좀 되는 사람이 그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후보 달리다가 낙마할 경우 대비해갖고 무소속으로 동반 출마. 좀 그림 진짜 이상하죠.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후보직이 날아가면은 그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5월 20일 오전에 이렇게 선거를 때려 넣어버리면은,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5월 10일에서 요거 사이에 해줄 때, 뭐 이재명 후보 뭐, 낙마되면 이 사람한테 표를 몰고 하면 되는데, 선거 당일날 오전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막 우왕좌왕 돼가지고 막, 이재명한테 표는 찍혀 있는 상태에서 막 안 돼요. 동방출마 이것도 그림도 안 좋고 이것도 정치 도의상 맞지도 않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세 번째는 이렇게 다른 타 야당을 이용한다. 뭐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데 뭐 유력한 후보가 뭐 출마를 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으면은 그냥 그때는 뭐 자기가 사퇴를 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달려가지고 표를 몰아간다. 이것도 역시 위험해요. 5월 20일 오전에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막 표가 막 그죠? 이렇게 몇백만 표가 간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것도 위험합니다. 똑같이 동반 출마는 그냥 똑같이 위험해. 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이대로만 가고 어떤 역풍만 맞지 않고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법 질서대로 잘 간다면 윤석열은 탄핵당하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대부분 선거는 뒤에 놔줄 거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네 이런 게 지금 막 다가오니까는 이분이 지금 좀 초심을 잃은 것 같은데 이 지금 위급한 시기에 지금 상속세나 뭐 건들고 있고 뭐 재벌 회장님이나 만나고 다니시는데 적폐 세력하고 손 잡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었어요. 그 문재인 보고 한 말이죠, 그죠? 문재인은 홍석현 측하고 손을 잡았잖아. 손 안 잡아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구도에서 멍청하게 손을 잡아갖고 계속 이렇게 기업 측에 이렇게 발목을 잡힌 게 문재인이고 비정규직 150만 명이나 늘린 게 문재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문재인을 멋지게 비판해놓고 지금 자기가 요즘 이렇게 재벌 회장 만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대통령 되면은 재벌하고 어떤 대척점에서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같이 웃고 한 사이한테는 그렇게 또 모멸지게 못합니다, 사람이.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비우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다 잡힌 것 같지만은 지금 이 깨알같이 구도를 따져보면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용단을 내리고 그때 87년에 김대중 후보가 서울시에서 약속한 대로 김영삼한테 후보직을 양보를 했으면은 그때 김삼이 됐고 자기는 큰 인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먹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늦어져 버렸잖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래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차기를 노리고 이렇게 용단을 하고 유력한 민주당 오른 신의한테 자리를 양보한다. 이게 좀 사실 좋기는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사실은 권유하는 거예요. 1번 방법은 어마무시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님 지금 천재적이긴 하지만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뭐 옛날에 뭐 백리팽이냐 연동이 이것도 왔다 갔다 했고, 그죠? 또 뭐 금투세도 이것도 뭐 왔다 갔다 시행도 못 해보고 지금 막 이렇게 폐기시켜버리고, 그죠? 결정장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용단도 힘들 거고, 근데 이것도 또 결정장애 있으면 또 못하는 부분이라. 자,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자, 지금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걸 하면은 모든 이런 우려되는 사건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그 고심의 고등법원의 선고에도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냥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 그죠? 1타 100비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국무위원 전원, 지견 판사 비롯 지견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심우정, 그리고 또 검찰청 간부들 내란 연루 의혹이 있는 동시에 출탄핵하는 거예요. 한 번에 국회의원 3분의 1 발의, 2분의 1 의결이. 그래 바로 특검을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국무위원이 전원 다 탄핵이 되면은 권한 대행 누가 합니까? 국회의장이 합니다. 원식 의장이 권한 대행이 되고 사실상 정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특검까지 출범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죠? 그러면은 고심 재판부터 100만원 미만 또는 무죄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판사들은 그냥 몸 전체가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응? 언제까지 역풍 타령 하실 겁니까? 저쪽은 내란을 벌이고 있는데, 공작을 하고 있는데, 내란 수계를 풀어주면서 어마무시한 공작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역풍 따위는 눈도 끔찍 안 하잖아요. 역풍을 그만낸 거는 저 무도한 자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중도는요, 센 쪽에 붙는 게 중도예요. 센 쪽에 붙는 게 중도예요. 옛날에 독일도요, 히틀러가 워낙 세니까 독일의 그 수천만의 그 중도들이 다 붙었어요, 거기에. 응?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떻게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를 그렇게 수년간, 십몇 년간 지지했나 싶어서 뒤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뭐다? 이성의 마비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중도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번 대선에 0.7% 차이밖에 안 난 사람이 저쪽이 내란을 벌이는데 중도 행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원칙만 지켜도 지금 당선되는데, 중도는요, 행보로 붙는 게 아닙니다. 중도는 우클릭으로 붙는 게 아니에요. 중도는요, 정책 보고 붙는 게 아니에요. 중도는요, 센 쪽에 붙어요. 우리가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동시 줄탄핵강, 헌재 선고 전에 특검 출범 외에는 어떤 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용단하시겠습니까? 이걸 하든지 그러면은.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가면은 법칠스가 알아서 대통령 자리를 갖다 바칠 거다 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는 또 이라대 대한민국의 운명이 헌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무능력한 소리예요. 지금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12.12 사태 때 육군 참모 차장 별 3개짜리 윤석민이 같은 그런 우리를 법무하시겠습니까? 전두환이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1공수를 출동을 시키는데 그저 먼저 온 9공수를 갖다가 뭐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려올 것 같니, 뭐 우리끼리 충돌하면 안 되니 개소리 하면서 말이야. 집 간장을 생각하고 그 병치 같은 새끼야 윤석민이가 그 9공수를 빠꾸시키는 바람에 강주 민주운동 일어나고 수천 명이 죽고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후퇴를 했습니까? 윤석민이 같은 옛날에 고려 무인정거 때 그 최충원이 동생 있죠. 최충수 더 병력이 많아서 그런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명분 찾고 하다가 최충수한테 기습당해갖고 죽었잖아요. 정도전이 완전히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죠? 이방원한테 한 칼에 날아갔잖아요. 그런 우리를 범하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모든 거 다 잊고 구금되어가고 이렇게 지하 컴컴한데 갇혀 있을 때 그때서야 다 잃고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지금부터 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대권을 거머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 역사는요 착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역사는요 강한 놈이 강하고 센 놈이 이깁니다. 약사 빠르고 빠른 놈이 이깁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당신만이 지금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에요. 독해지세요. 내일 당장 국민의원 전원 줄탄핵 시키고 그러한 대응을 가져오고 헌재 선고 전에 특검을 출범을 시키고 비합본 서버를 수색을 하고 지금 영장을 받아놓고 지금 대통령실 수색도 못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딩건이 잡아놓고 이 나라를 정상 기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